예, 차순도 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과 남인춘 의원님께서 알파 H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한국형 알파 H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효율적인 R&D의 선정과 이행을 조금 더 혁신적인 R&D 모델로 만들어서 정착하자는 게 1차적인 목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빠르고 혁신적으로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파 H의 경우 아까 PM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 PM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PM 제도를 들여다보면은 권한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파 H 사업의 PM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선정, 평가, 점검, 성과 관리까지 전주기를 다 실질적으로 총괄 합니다. 더군다나 PM의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단에도 PM이 직접 추천하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고 평가 기준 역시 PM이 직접 수립합니다. PM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를 PM이 만든 평가의 툴로 PM이 추천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구조. 이거 사실상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그거에 걸맞는 PM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력, 경력, 연구 실적, 전문성 확인을 할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전략급 R&D를 이끄는 인사를 선발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이게 황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성을 담보될 수 없는 이 구조 자체가 모순이고 원장님 이런 소위 말해서 지나치게 혁신형 R&D의 모델에서 과제들이 전문성 있게 선정이 되는지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 PM을 선정하는 데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포함해서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하는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제들이 정말 잘 선정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PM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미 갸우뚱하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비판하려고 본 게 아니라 R&D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주요 꼭지 중에 우주의학 꼭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우주의학의 정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우주의학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된 우주의학 정의와 상이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 나사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상이합니다. 그리고 국제 우주의학 관련 이렇게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이 알파 H가 지향하는 바와 우주의학이 통상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우주 비행사 대상 고려를 했으나 알파 H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주청과 중복이 되니까 좀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담당 PM은 우주의학에 대한 관련성 전문성이 있냐? 없었습니다. 하지만 PM이 모든 분야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단이라도 우주의학과 직접적인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아무도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알파 H의 구매에 맞게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맞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R&D 계획서를 보면 사실 계획서들 보면 미사어가 많습니다. 우주의학도 보면 멋지죠. 그런데 어려운 전문 영역 용어들을 걷어내고 미사어들 걷어내기 위해서는 R&D 과제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1조 6천억 원의 예산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 연구개발 펀드 1조 원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임상 3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1,500억 지정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우주의학은 220억이 들어갑니다. 저 알파 H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영 국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멈춰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네. 예. 이거 시범사업 없이 그러니까 아마 그냥 시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연구사업 고위험 고보상 강조하는 건 좋겠지만 창의성은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막연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막연한 기술 개발, 구체적인 난제 해결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성 있지 않으십니까? 아름아름하는 R&D 사업 되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형 R&D 모델 정착입니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 선정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저는 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행 국장님, 네. 알파 H 처음부터 PM 시스템부터 과제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네. 알파-H는 기존의 R&D를 그 요소 개발을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전 임무로서 성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탑다운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다르파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파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PM을 선발을 해서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훨씬 더 준비 기간을 더 정교하게 갖고 가셨어야 돼요. 이거 1조 6천억, 220억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큰 R&D.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전문성이 없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래서 황당했던 겁니다. 네. 우주의학의 정의와 다른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있어요. 우주 실험에서 확보된 연구 성과가 지상 기술 얼마나 이게 활용이 될지 그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주의학이라는 화려한 말로 이렇게 지금 되도록이면 이거는 알파의 성공을 원합니다. 혁신형 R&D 전 정책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복지부에서는 정교하게 준비 기간을 갖고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보완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1조 2천억으로 조정이, 1조 1,600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과 적정성 검토를 8개월을 거쳤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